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문 빈칸 문제가 됐죠. 자, 1번 유상거래자 여러분, 매매등기자 여러분, 그러면 4% 취득하는 거죠. 근데 농지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때는 1000분의 얼마 되죠? 여러분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일 때는 1000분의 40이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30에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이죠, 여러분. 그러한 취득 등기로서 등기부 등본상 본인점을 초과하지 아니한 취득일 때는 이때는 바로 우리 무슨 세를 정의한 얘기죠, 여러분. 자, 이때는 바로 표준세에서 2%를 뺀 세를 빼야 되겠죠.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그래서 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이라든지 여러분 이럴 경우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2.3%가 되는 거고 세율을 물어보면 여기서 2%를 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 개수죠, 여러분.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러면 항상 건축물 면적 증가 확인해라 했죠, 여러분. 증가를 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세율 적용하는 거죠. 몇 프로 여러분? 2.8%로 과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개수인데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다. 그럼 그때는 특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과세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 취득세 징수는 무슨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원칙이죠, 여러분. 원칙은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가 되는 거죠. 물론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배인 보통 징수로 가는 거지만 예배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 신고 납부가 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5번인가 여러분? 자,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세 경감을 받았다가 얘가 뭐가 됐으면 추징 대상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그때는 그 사유가 발생하나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그쵸?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세액을 뭐죠, 여러분? 빼거죠. 뺀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빼는 금액에 뭐가 부과됐다면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가산세는 빼는 금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60일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에 바로 요 세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했죠. 그래서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따른 신고를 하고 안 하고 매각했다. 이거 뭐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그때는 중가산세 때리는 거죠. 이때 중가산세는 100분이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80이 되는 거죠.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하여 무슨 징수한지 여러분? 보통징수죠, 여러분. 여기다 꼭 적으세요. 보통징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만 이렇게 취득세 납세자가 사실상 취득하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첫째,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그죠, 여러분?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물론 회원권을 제외한 거라 했죠, 여러분? 또는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이때는 이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이죠. 지방자치단체장 누구죠? 과세권자죠. 취득세 납세자가 누가? 법인이죠. 그러면 이때 법인은 반드시 그 관련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그걸 보존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때는 뭘 때려야 되면 가산세 때리겠죠. 이때 가산세는 산출세 또는 부적세 100분의 얼마 여러분? 그쵸. 이때는 100분의 10이죠, 여러분.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에 즉 10%의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취득세 무슨 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의 등기라든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부동산 등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취득세 뭐죠, 여러분? 여기는 부가 제척 기간이죠.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 만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또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다. 이거 뭐죠, 여러분? 면세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취득세 제척 기간에 경과를 하였거나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니까 얘들은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여러분? 안 내는 거죠. 그럼 취득세를 안 내니까 이때는 뭐라도 내라,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등록 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뭐라도 내고 등록 면허세를 내고 그걸 영수증을 첨부해서 뭐 여러분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제 9번인가, 여러분? 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를 물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항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항상 어디에 여러분?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죠. 소재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부동산 소재는 뭐죠, 여러분? 원칙이죠. 그러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예외적으로 뭘로 가죠, 여러분?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등록 관청 소재지는 갈 수는 있어도 절대 뭐를 못 온다. 주소지는 간다 못 온다, 여러분. 못 간다. 꼭 기억두셔야죠. 하여튼 지방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를 물어볼 때 뭐가 나면 주소지가 나면 무조건 맞아서 틀렸으면 틀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지로 해야 돼. 부동산 소재를 확정할 수 없는 예외가 적용이 되도록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자죠. 자, 10번.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이니까 갑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을이 바로 뭐죠, 여러분? 임대인, 전 설정 의무자가 되겠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가 된 거냐? 갑이냐 을이냐? 그럼 이때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의 명의로 하는가 을의 명의로 하는가? 아, 당연히 갑의 명의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는 누가 되는 거냐면 등기 명의자 갑이 되는 거 여러분부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대한 매일 정리 노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